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05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이요,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에 그 장애투쟁을 전국적으로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또 뭐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뭐 괜히 또 뭐 포를 하나 써서 좀 난린데요. 이제 김정은의 대변인을 넘어 변호인이다 이렇게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생 법안, 그 다음에 추경 심의, 그 다음에 또 강원도에 지금 불 엄청 얼마 전에 나서 그 추경 심의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국회가 아예 스탑 상태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동물국회를 만든 두 여당이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야, 이게 좀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최민희, 그 이화여대 퀸 하셨던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아직 국회의원을 못 하셔서 이분한테는 의원이라는 말을 못하고 구로갑 위원장. 자, 어때? 자유한국당이 지금 모습 보면서 어때요? 과거 민주당도 조금 이런 모습이 과거에 옛날에 다 잊어버렸겠지만 우리 아니죠. 저는 기자니까 아무래도 많이 봤잖아요. 저는 안 잊어먹어요. 민주당을 벤치마킹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들긴 드는데 조금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19대 때 장애 집회는 민주당이 전공이었죠. 그러니까 나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 난 좀 인정이잖아. 그리고 인정. 그때는, 맞아. 그때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그렇죠.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야당이다 보니 맞아요. 그냥 싸운다는 생각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심판받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안철수 대표의 중도 노선을 나오게 한 계기가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사실은 그 민주당 쪽, 편의상 개혁 쪽, 진보 개혁,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념의 시대는 끝났는데, 그렇지. 우리나라만 자꾸 이념적인 단어가 정치권에 떠도는 것 같은데, 우리 최민희 누님을 고정으로 해주세요. 고정 안 하는. 이념의 시대는 떠났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지. 나 이런 단어를 좀 듣고 싶어. 근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 이념으로 북한의 존재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이 떠도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사실 민주당 쪽의 대호각성을 불러일으킨 장면은 19대 국회가 아니에요. 2009년 FTA 반대 투쟁입니다. 그때 맞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 추진했잖아요. 그렇죠. FTA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통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도 한국 칠레 FTA 그러면 농민들에게 타격이 간다고 그때 엄청 반대했는데 나는 FTA 할 거다라고 얘기해서 계란 세례를 맞았잖아요. DJ는 처음에 추진하다가 결론을 다 한 게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은 굳이 지금의 어떤 정파적이나 이념적 언어로 보면 보수 리버럴이세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제 정체성을 보수 리버럴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수 자유주의.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저 정도가 이제 진보가 되고 뭐 이런 진보 자유주의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근데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는 보수 자유주의.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정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미 FTA에 반대한다고 국회의원이 단식 농성을 할 정도고 그 비준을 반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게 2009년이거든요. 이건 잘못됐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심판받은 거죠.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국회에서는 국회 방식으로 싸웠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보면 국회의원들이 세비 받으면서 국회에서 폭력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건 옳지 못했고 그 이후로 굉장히 어려웠죠, 민주당이. 이러면 이제 대화가 뭐 오늘 프로는 뭐 잘 풀어질 것 같다는 생각. 아니 그렇죠. 아니 본인이 보수 자유주의라고
전 세계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네, 저는 그래요. 그러나 국내적으로 봤을 때 진보 진보 자유주의다. 리버럴이다. 근데 저도 사실은 오늘 뭐 이념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내가 보수 자유주의를 막 읽다가 또 진보 자유를 쫙 읽으니까 나는 두 개 다 해당이 왔다 갔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히 안철수 전 대표의 중도의 영역이 탄생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철수 보수 대표도 자유주의에서 50% 여기는 이제 안보 측면에서 네, 선택이고 네. 진보 측면은 여러 가지 개혁 타파 특히 부분에 있어서 문화라든지 그렇지. 이런 거에서는 난 또 진보거든. 복지라든지.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에서 보수와 진보가 나는 5대 5가 딱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 이념으로 솔직히 오늘 고백하는 그게 바른 미래당 누나가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니까 내 설명. 그래서 리버럴이야. 네. 그래서 리버럴이야? 그치. 그래서 리버럴이야. 네. 그러니까 리버럴은 핵심이 네. 특정 정파를 죽어라고 지지하지 않는 지지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 아 역시 보수 자유주의, 진보 자유주의 하니까 너무 반갑네. 아 근데 이제 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 그쵸? 대한민국. 이게 최민희 자유주의지. 보수 리버럴 보수 자유주의 정도라고 하면 나는 완전 꼴보수겠네. 아니야. 내가 볼 때 비슷한 것 자기는 같아요. 진보 자유주의야. 네, 내가 볼 때. 저보다는 나는 더. 진보 철근이가 내가 볼 때는 누님보다는 훨씬 더 진보 자유주의. 네, 네. 생각은. 중도지 중도. 아니야. 그러니까 중도지.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거야. 이 보수 자유주의, 진보 자유주의가 사실 중도야. 두 개 포함해서 이게 중도인데. 근데 이제 화석화된 진보 보수의 개념으로 자꾸 보는 거지. 우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80년대식으로 사고한다든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80년대식 사고고 자유한국당은 70년대식 사고를 하는 거지. 지금 21세기인데. 그런데 민주당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때 깨져가지고 결국은 국민의당이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세부적인 건 여러 가지 뭐 또 있겠지만 세부적인 건 빼고 큰 줄기로 보면 안철수 대표의 제3지대 정당이 각광받은 건 그 저희에 대해서 심판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분위기는 우리가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이 참패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라는 게 꼭 그렇게 근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유권자 투표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그냥 새누리당이 옥새 들고 나르샤 하는 바람에 2016년이 20대 총선이잖아요. 20대 총선. 네, 19대가 아니고 네, 네. 20대 총선인데 그때 일당이 민주당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옥새 들고 나르샤. 뭐 그것도 있었지만 사실 너무 공천을 못했지 네. 이쪽에서. 아니, 그런 것도 너무 있었지만 새누리당 사실은 쪽에서 공천을 너무 국민의 실망을 줬잖아. 국민의당이 탄생하면서 결국 비례 그 정당 득표율은 뭐 많이 얻었지만 지역구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이 사실은 보수표를 더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후보들은 민주당이 훨씬 혜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수도권을 싹쓸이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 출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5% 정도를 국민의당이 가져간 데는 민주당이 유리해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한 19% 정도 얻어가면 지금 얘기한 대로 보수와 중도표 중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싫어졌고 새누리당은 이게 어디로 갈까를 헤매다가 50%로 갈려요. 네. 이게 20몇 프로 올라가면 민주당이 져요. 그러니까 호남의 전통 지지표를 잃고 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되게 분석해 보면 흥미로워요. 그래서 20대 총선은 정치 발전적 시각에서 더 분석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냉정한 분석이 없고 워낙 정치권이 정파적으로 싸우다 보니 학자들도 분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제3지대 정당 시도는 되게 소중한 거고 바른미래당까지 그 정신이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도의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뭔가 인지한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중도 보수로 바른미래당이 우뚝 서고 유승민 안철수 대표가 말하자면 보수 통합,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는요 꼭 잡고. 합리적 보수 통합의 중심이 되면 그럼 판이 달라지지. 민주당은 긴장하죠.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김철근 대변인도 저도 사실 바른미래당 몸을 담았던 거 아니에요. 그 바로 희망을 갖고 그럼. 갔는데 이게 안철수계 지금 이제는 다시 뭉치고 있더라고요. 안철수계랑 그 유승민계랑 손학규 그죠? 대표의 공론에 그렇지.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려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여튼 야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보면 그죠?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빨리 합쳤으면 얘기가 그렇지. 달랐지. 아,
진짜. 정치는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정치가 타협과 협상이라고 하지만 선거는 일종의 전투거든요. 대선은 큰 전쟁이고 총선도 전쟁이고 개별적인 재보궐선거는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유승민 대표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야. 안철수 대표도 한 번은 들어와서 다니고 그래야 헤게모니가 넘어가는데 약간 방관자적으로 있다가 뒤늦게 결집하니까 타이밍이 조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손학규 대표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결집하는 그러니까 안티로 모습에서 결집하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제 몰아낸다 이런 표현은 원래 적절치 그런 않고. 표현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좀 무식한 표현이죠. 몰아내기. 그렇지. 그리고 뭐 몰아내거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른바 당권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뭐냐면 정체성과 원칙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이런 거죠. 손 대표가 8개월을 했잖아요. 네. 했는데 당의 모습이라는 게 이대로 과연 총선을 칠 수 있느냐. 예, 회의감이 드는 거죠. 꿈도, 비전도, 정책도 없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의 모습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차원이지.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의 그 직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투쟁은 아니다. 그러려고 국민이 볼 근데 때는 또 그렇게 보이죠. 그냥 뭐냐면 겉모습만 보면. 그건 이제 손학규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개파 뭐 패권주의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몰아야 본인은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의명분이 있다 이런 그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건데 뭐든 좋아요. 뭐든 좋은데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뽑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바른미래당의 구성원들이 지금의 당대표로는 내년에 선거를 못 하겠다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 정치를 하는 어른들이 결단을 해줘야죠. 왜 이걸 갖고 자꾸 싸움을 하게 만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저께 권은희 의원이 찾아갔잖아요. 김사막 의원하고 전부 김수민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한테 물러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부류입니다.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님에 대해서는 원외위원장 등이 그 대표직을 말을 한 거고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그러니까 원내에서 우선 패스트트랙 추인 과정, 그 다음에 강제 사보임, 뭐 이 그 패스트트랙 추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의원총회에서 한 얘기하고 언론에 대고 한 얘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얘기들이 다 거짓말로 의원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배신감을 느끼는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게 돼 있고 당초에는 12대 11이었잖아요 추인 과정에서는. 네네. 그래서 어찌됐건 한 표라도 추인을 해주자는 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강제 사보임 과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은 15대 9로 바뀌었습니다. 네. 15대 9로 바뀌었는데 15대 9 중에 핵심이 권은희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여성 네 분입니다. 권은희 의원, 김사마 의원, 신종현 의원, 김수민 의원. 맞아요. 우리 당에서는 이분들을 레이디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계네요. 네, 레이디포. 맞아요. 또 L4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강제로 얘기하기 전에 김관영 대표를 찾아가서 몇 번을 찾아간 모양에 찾아가서 먼저 사퇴하십시오. 결심을 해달라, 결단을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다고 어제 이제 권은희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저희 소통방에도 올리고. 그럼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가 혹시 사퇴할 수도 있겠네요. 주말에 그럴 것 같지 고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 그러니까 않고요. 이게 그러면서 권력투쟁적 요소가 개입되는 게 또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물러나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면이 그냥 안 서죠. 면이 안 서는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구겨지니까 그렇게 쉽게 정리는 안 될 텐데 어쨌든 바른미래당 창당 정신이 있잖아요. 네. 그 창당 정신에는 동의하는 국민들이 꽤 있으시다. 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을 대체로 중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도가 갈라지고 있어서 반으로 갈라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긴장해야 되는 거는 그 갈라진 중도들이 민주당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김관영 원내대표의 행태, 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행태 때문에 반대가 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중도가 어디로 움직이느냐는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 안철수 대표가
손을 잡고 똘똘 뭉쳐서 바미당을 일으켜 세우고 보수 통합의 중심이 되면 긴장되고요. 그때부터 저는 늘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된 경쟁이 시작되거든요. 예, 지금처럼 자유한국당이 해주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응이라는 게 대통령께서는 경제 행보를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비난을 해도 재정 정책은 여당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거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민생 행보로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가고 민주당은 그 시대착오적인 이념 싸움을 걸어오면 그거를 쉽게 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러냐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지지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지지율 중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33%예요. 민주당이 40%를 넘었더라고. 원래 민주당은 40% 넘은 걸 기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넘었어요. 넘어서 이유가 뭐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념 투쟁을 벌이니까 중도가 아이 또 저러네. 그리고 온 거거든요. 민주당으로.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33%가 뭔지 아세요? 지난 지방선거 때 모든 지역에서 자유당 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 다 졌잖아요. 대체로 35% 내외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방선거 참패한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 장애 집회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중도 세력한테는 뭔가 마이너스로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저런 행보에 대해서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이죠. 그러니까요. 예상치 그러니까 못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40%를 넘은 아니 거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할 때도 뭐 어대왕이고 그다음에 황땡큐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황땡? 아니, 황교안 대표가 되면 땡큐다. 땡큐. 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강렬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결집은 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 한계를 정확히 노정한다. 결국은 자기들끼리의 리그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선거는 이런 상태로 가면 민주당이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이 있고 좋아진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략에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중도 세력,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갖고 올까 그러니까 생각해야 선거는 되는데 전쟁은 중도가 결정하는데 네, 전쟁은 중도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자기들 리그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야 지금. 와 몇만 명이 모였다. 모이면 뭐하냐고. 국민은 5천만인데. 에?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있는 한 사실상 그것을 벗어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우선 3년 차로 넘어가는데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실적이 없어, 실적. 이건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이런 게 없어요. 우선 경제 상황이 아주 엉망입니다. 더군다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0.3. 통계 수치상 이 정도 나올 정도면 현장에서는 아주 아우성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겠다고 난리인 판이 이게 있죠. 그 다음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내세울 수 있었던 게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정상회담 여러 차례 하고, 뭔가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 좀 평화적으로 풀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줬는데, 어제 또 미사일 네, 역시 발사체 우리를 역시 이게 쏘아지면서 실망시켰다. 결국 남북 문제,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 다음에 그 한미 외교, 그 한미 관계를 비롯한 외교 문제에도 거기에 대한 실패. 실제로 국민들에게 득을 줄 수,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으로 가져올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 또는 국정의 실책 이런 것들로 하여금 결국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주는데,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아, 보기 싫다 이거야. 좀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찍으려고 보니까 자유한국당 더 싫어. 더 싫어. 자유한국당이 더 싫은 거야. 또 하는 짓을 보면. 더 싫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예를 들면 안철수, 유승민이 딱 진짜 손잡고 뭔가를 좀 돌파해낸다면 기회는 올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그만한 힘이 있고 현실화 될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죠. 다이너마이트 얘기하고 막 이럴 때 보면 김무성 대표 다이너마이트 발언은 김무성 전 대표 발언 완전 압권이고요. 그래서 논할 가치가 굉장히 없어요.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그 페이스북에는 그걸 빼버렸더라고. 그 부분을 빼고 올리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막 마이크 잡고 사실 단상에 올라가면 좀 흥분될 때가 있잖아요. 약간 흥분해도 네, 거기까지는 곤란하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이상한 게 그 지점이에요. 저는 그 야당이라면 지금 민생을 들고 나와야 돼요. 경제 상황을 들고 나오면 경제를 들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제로 싸우게 되면 불리하지. 근데 이것도 경제라는 게 또 그래요. 경제로 싸워서 토론이 붙잖아요. 그럼 결국 여당은 수단이 있는 거예요. 수단. 어려워요? 그럼 지금 민생 급하게 이거 추경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그러신데 그래도 경제로 가는 것이 민주당에게 정답이야. 가장 아프다. 그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판단은 다르죠. 지금 이 경제가 나빠진 원인을 잘 분석하고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게 하나의 중요한 대책이 돼요. 그러면 이 광주형 일자리를 갖고 토론을 붙으면 광주형 일자리가 더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당이 손해를 봐도 힘들어도 경제가 이슈가 되길 원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자꾸 이상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주축이 돼서 경제 문제를 들고 광화문을 만약에 했다면 점정했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져.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안 그건 되지. 달라지지. 이거 빨리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소상공인과 대기업 사이에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불공정 행위를 풀어야 돼. 대기업 갑질을. 근데 자유한국당 스탠스는 여태까지 대기업 편을 들어온 거예요. 그랬다가 갑자기 중소상공인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제가 지금 이 파도를 넘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최소한 과거와 같은 대기업의 갑질은 막자에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해야 의제가 선점이 되는데 동의를 안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만나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대단히, 과거의 여러 가지 그렇죠. 정치들 대단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안 달라. 왜 다르냐? 보수 정권이 아니, 했던 과거의 정책들에 비추어 봤을 그렇다는 뜻. 때, 그렇다는 뜻이기 아니 때문에. 이게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는 없지. 기업이 살려야지. 민간이 살리고 기업이. 근데 그게 정치가 그렇게 자. 방향을 가져가야죠. 기업이 살릴 수 있도록 그렇지. 창의적으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가져가야죠. 정부가 법이나 정책 규제를 이런 걸 타파해야죠. 풀어줘야죠. 네, 풀어주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일자리 예산이라 그래갖고 52조인가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 네? 어디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 이제 이런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창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을 R&D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출구를 열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규제를 없애야 돼. 규제도 없애고. 근데 이런 건 않고 그냥 무슨 기업에다 직접 돈을 주거나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뭐 그건 또 안 돈을 돼요. 주거나 우리는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그렇죠. 물고기를 줘봐야 줘봤자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 토론을 하나 하면 더, 되게 긴데 하나만 요거에 더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얘기할게요. 자, 물고기 그거 비유 좋았어요. 네, 그건 자, 좋아요. 하나만 더 예. 얘기할게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이른바 IT라는 벤처 거를 살리셨죠. IT 벤처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20년 이상 먹고 살았어요. 네. 지금도 모바일로. 근데 이게 거의 경쟁력이 다 됐어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30년, 50년을 먹고 살 게 뭐냐? 그거 뭐 같아요? 그게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들어보세요. 있긴 있죠. 있어, 있긴 있어. 있는데 뭐 있어. 생명공학도 있고 많이 그럼. 있죠.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건 우리가 먹고 살 먹거리다. 라고 공유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아니, 다 주장하는 건 있겠지. 네, 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속 생각해요? 안에 숨어 있어요. 아니, 이거를 저는- 빨리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을 해야 지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식 다 동의해요. 저 얘기는 이제 국가 정책을 펼 때로 보면 뭐로 수렴되냐면 R&D 예산을 늘려라가 돼요 하나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규제 풀어라 이게 돼요. 그럼 이 규제 부분은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풀으라는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렇기 비슷합니다. 때문에 예. 이거는 국회를 열면 해결되는데
국회를 왜 안 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자유한국당이 수세가 된단 말이죠. 꼭 그런 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빨리 국회를 열어서 그러면은 이거 지금 있는 당연히 예를 다 들면 접해야 돼, 아니 접어야 국회를 못 열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 아니 그거는 그 별개 얘기고. 자꾸 자유한국당이 현상 이러면 이제 끝이 없는 거고. 그렇지. 이러면 그러니까 이러면 그거는 그거 끝이 말고 없어. 요거 해결책만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라. 네. 자유한국당이 ABC를 요구했다. 네. 좋다 풀자. 민주당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올랐다. 근데 이것도 자유한국당이 스탠스를 바르게 취해야 되는 게 최저임금 자체를 사회주로 모는 건 빨리 철회해야 돼. 지금 일부가 최저임금을 사회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도 1만 원 공약하셨거든요. 그런데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빠르다. 요거잖아요. 우리가 빠르다. 그래서 요 대응책으로 탄력 근로제하고 최저임금 산정위원회 재구성을 이게 경제계에서 얘기한 걸 문재인 정부가 받아서 이것도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국회 최저임금제도 탄력적으로 탄력 근로제 네. 이건 시간 줄이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최저임금 산정할 때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원화시켜서 경제계 의견을 좀 더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제계 요구를 다 받아들였어요. 여기 52시간도 굉장히 들어가 있죠. 탄력 근로제. 탄력 근로제 들어가.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게 잘못된 거야. 아니 52시간 노동제가 있잖아요. 아니 그 최저임금 뭐가 잘못? 52시간. 그다음에 탄력 근로제도 지금 탄력 근로제 아니 6개월로 할 거냐 1년으로 할 거냐 이것 가지고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데 뭐가 사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 직종별로 그냥 우리 경제 최저임금을 직종별로 차등화해라. 우리 경제가 수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시간도 가야 되고 그 내용이 그거를 여기 들어가 인정하고. 있다, 자 이제. 잠깐만요. 내가 얘기할게. 지금 우리 최민희 의원 얘기 들어보면 여당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국회가 안 열려갖고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죠.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얘기 안 거야. 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야당 최저임금이 때문에. 아니지.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그렇지, 올랐다. 인정한 이거 거 아니야. 인정한다니까. 인정한다니까. 이걸 최민희 인정하니까 이거 대통령도 인정. 여기는 보수 자유주의야. 그러니까 인정한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대통령 공약은 원래 2020년 1만 원이었어 최저임금. 근데 이거 이미 나는 솔직히 2만 원 하고 싶다. 솔직히 우리나라 나도. 잘 살아서. 그렇지. 근데 솔직히 철회된 거라고. 호주가 2만 원이야 호주가. 이거 아니까. 하고 싶지 2만 아니, 원 누가 안 하고 싶어. 철회했고 그다음에 요거만 얘기하는 3만 원 거야. 해주고 싶네. 그래 나 식사로서. 5만 원 하고 싶다 최저임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까 이거를 지금 이거 안 하고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죠. 해주고 그러니까 싶어. 이게 그럼, 정치인이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이 부분 동의한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 지금 사실은 우리가 10,000원이 넘어요. 에이 10,000원 안 넘어. 아니 그러니까 저희 죄송한데 집사람이 저 편의점 운영합니다. 아니 아니, 근데 그래서 이거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로 시급을 따지면 줘보잖아. 시급을 줘보면 실제로 그렇다 이 말이야.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너 더 많죠. 이런 걸 가지고 아니,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주유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유수당 15시간 이상 이라면 일을 하게 하루 되면 더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주유수당을 합산을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더 많이. 1,300원 정도 돼요.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게 적용 안 되고 못 받는 사람도 그래, 있기 다양하게 때문에 있어. 다양해서 이걸 가지고 싸우면 끝이 없고 어쨌든 아니 법대로 딱 집행을 하잖아요. 그럼 10,000원이 넘는다니까. 아니 그만 좀 하라고. 알았다고. 근데 그거는 그런 일부 직종이 있고 우리 딸내미 알바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 5천 원 얼마 받아 아직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6,000 원인가 나오냐면 5,000 말이 안 아니야 되는데.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요. 진짜요? 뭘 정리하면 그렇게 하는 되냐면 사람 많아 지금. 그 우리 김철근 미래 국회의원의 사모님은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렇지.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일정 기간 근무해야 주유시당을 주니까 일정 기간을 근무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최저임금 1만 원을 모든 후보가 공약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2020년, 어떤 사람은 2022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2020년으로 후퇴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을 인정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해결책은 지금 나온 거는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좋고 나온 거는 지금 국회 탄력 계류 근로제 중이잖아. 예, 하고 국회 계류 중. 그다음에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변화하는 게 이게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건 가는 거고. 그거는 뭐 여야 협상에서 예, 하면 여야 되는 협상에서 거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어차피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이걸 좀 벗어나서 지금 경제 얘기하면 재미가 아니 없어. 왜냐면 김철근 여기까지 해. 의원이 김철근 미래의원께서 지금 경제 얘기하면 이제 제 귀가 죽을 줄 알고 근데 왜 귀가 안 죽죠? 자, 왜 안 장애 죽냐? 누가 길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누님이 이 장애 집회 과거에 민주당의 장애 집회 우리는 심하게 해서 심판받았다. 심판을 예,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방식이 과거의 방식이 예. 잘못인데 이거를 아니,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잘못된 이 민주당의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에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게 중도가 반영이 되고 이탈했다. 있다.